2탄 왔어요. 이제 시설에 이제 서류가 준비가 됐으니까, 네, 그 전에 전화로 문의를 했을 때, 뭐, 대기자가 몇 명이 있고, 현재 그 지적장애 등록시설이니, 뭐, 서류를 등록을 해야, 뭐, 체험이든 뭐, 거주든 할 수 있다. 얘기를 들었으니까, 이제 그 서류를 받자마자, 이제 하루라도 내 아이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는 마음으로, 이제 전화를 해서, 저 서류 됐어요. 이제 등록됐어요. 그리고 신나고 전화를 딱 했는데, 아, 네. 아, 그래요? 그러면 저희가 일정을 한번 잡아보고 연락을 드릴게요. 뭐, 먼저 상담을 한번 하시고, 그 다음에, 면접을 보고, 그리고 면접에서도 통과가 되면, 그 다음에 거주 체험이라는 걸 하는데, 거주 체험을 뭐 어떤 아이는 뭐 2, 3일 하는 경우도 있고, 뭐 5일을 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날짜도 거기서 정해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수술을 잡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며칠 뒤에 면접 잡고, 그 다음 날인가 상담 가고, 그 며칠 뒤에 면접 잡고,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결과 나온 거가 또 며칠 뒤에 연락 받아가지고 체험 일자가 정해지고, 그리고 체험을 보냈어요. 거기까지 보낸 것까지 마음이, 이거는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마냥 슬픈 것도 아니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. 속이 막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될지에 대해도 모르겠고, 이 막 울렁울렁거리는 이 속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모르지만 시간은 흘러가니까 했어요. 저는 제가 그렇게 아이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, 이제 그거를 마음먹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막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, 그러니까 여기서 후회는 내가 아이를 가르치지 못했던 부분들, 또 아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후회되는 그런 것들이죠. 이제 일단 상담을 갔어요. 어떻게 하고, 뭐 이제 서류 쓰고, 대기자 명단에다가 뭐 아이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 쓰고 뭐 이렇게 썼어요. 우리 뭐 센터를 새로 간다던가, 뭐 병원을 바꾼다던가, 뭐 그런 거 하면 뭐 체크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애들에 대한 뭐 간단한 내용이라든가, 또 학교 같은 데 가거나 발달 사항 이렇게 적잖아요.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게 했어요. 간단하게 했고, 꼭 필요한 내용들 뭐 적으라고 한 거 적었고, 그 다음에 면접을 봤어요. 면접 일자에는 아이랑 같이 동석을 하는 거고, 이제 여러 명의 선생님과 함께 면접을 볼 거고, 거기서 자세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거다. 갔어요. 가기 전날에 기도했죠. 제발 면접장에서 애가 난리치지 않게 해주세요. 뒤집어지지 않게 해주세요. 드러눕지 않게 해주세요. 제발 별일 없이 조용히 끝나게 해주세요.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진짜
엄청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날 갔는데,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심플한 공간에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, 뭐 원장님, 뭐 팀장님, 뭐 언어 선생님, 놀이 선생님,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 직접 돌보시는 선생님들이 한 7분? 6, 7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.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제가 먼저 가고 나중에 이제 오셨는데, 아무튼 이게 해서 면접을 봤는데,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상태의 장애냐, 이게 제일 궁금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막 하더라도 아이에게서 계속 주시하고 계신 걸 느껴지더라고요. 막 저희 아들 원래 하던 막 거기에 있는 장 막 열어보고 확인하고 막 해요. 처음 가는 공간 가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. 여기 공간에 대한 적응력인 건지 아무튼 다 열었어요. 근데 별게 없었어. 별게 없었고, 열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자기도 좀 중압감이 있었는지 눈치를 좀 보고 좀 덜 그런다? 좀 심하게는 안 했어요. 들어놓거나 하지도 않았고, 앉으라고 하면 착석도 몇 번 했고,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지켜보는 게 있었고, 질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, 일단 제가 기억나는 건, 여기에 보내면서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, 아이가 뭐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. 그래서 저는 3가지를 얘기했어요. 하나는 이 사춘기 성향에 들어서면서 사람을 가려서 대하는 태도. 그러니까 여자 말은 안 들어. 여자 말은 힘이 약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 말도 무시했던 이유가 거기서 제일 컸던 것 같고, 사춘기 남자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가 힘이 더 세고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똑같이 얘도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자 선생님 말은 그냥 패스. 남자 선생님 말하면 행동하고. 그게 좀 있는데, 저 혼자 아이를 케어하다 보면 아무리 학교를 보내고 센터를 보내고 한다 해도 이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의 그 눈치 보는 것과 태도를 자기가 습관화하는 것과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아무튼 사람을 가려서 대하는 태도, 되게 예의 없는 태도잖아요. 예의 없는 태도고,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면서 존중받지 못하고 챙김받지 못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좀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면 좋겠고,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고, 이 태도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. 이게 엄마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, 그게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는 배변 문제겠죠. 이제 자기 케어 자체가 잘 안 되는 아이다 보니까 이 배변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,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, 어떻게까지 갔으면 좋겠다. 근데 한 번에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. 천천히라도 그게 희양이 됐으면 좋겠다. 뭐 서서 배변하는 부분이라든가, 앉아서 배변하지 못했는데 변기에 앉는 거는 작년에 성공했다. 뭐 이런 얘기 했고요. 두 번째 이제 얘기했고, 세 번째는 물건 다 꺼내는 거. 이제 그 부분. 그래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. 근데
저희 아이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첫 번째, 아니다, 두 번째인 배변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. 저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근데 중요도로 생각했을 때 대부분 다른 분들은 전 제 자식이라 그런지 언젠가는 얘가 이걸 하긴 할 애라는 거는 알겠거든요. 그래서 누군가의 그런 꾸준한 훈련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아이니까 가서 꾸준하게 훈련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, 여자 선생님, 남자 선생님 말 가리지 말고 어른의 말은 듣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, 또 남을 배려하는 거,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자기 것만 막 자기 먹을 것만 뭐 또는 막 동생들하고 같이 있는데 개의치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는 끝까지 막 쟁취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참는 연습, 딜레이 되는 연습, 기다리는 연습 뭐 이런 거가 좀 됐으면 좋겠다가 저는 더 컸어요. 다른 사람을 하고의 그 생활들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인 것 같아서.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때의 모습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는 거 얘기한 거고, 두 번째가 배변, 세 번째가 물건 꺼내는 거였는데, 그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얘기를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물어봐요. 서서 어떤 자세로 뭐 하나요? 뭐 또는 뭐 변기에 앉아서는 그래서 성공한 적은 있나요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랬나? 좀 몇 주 지나니까 또 깜깜하네. 아무튼 하고 또 하나 물어본 거는 약을 어느 정도 먹는지. 그래서 약을 물어보시길래 그 아이들 처방전 나온 거 그거를 이제 사진 찍어 온 거를 드려서 복사해가지고 보시더라고요. 근데 약에 거기 거주하는 애들에 비하면 약이 굉장히 적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뭐 그거는 차차 조정해 나가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고, 또 물어본 게 엄마랑 아이랑 밤까지 떨어져서 지낸 거, 잠을 자는 것까지, 자고 일어나서 엄마가 없는 그 생활까지도 해본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냐, 얼마나 그렇게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있냐,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거기서 멘붕이 딱 온 거예요. 전 순수 독박 육아인으로서 아이랑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한 번 예전에 애기 4살인가 5살인가 6살인가 그때 기억이 까뭇까뭇해서 남편이 잠을 못 자는 제가 좀 안쓰러워서 혼자 시간을 보내라고 3박 4일 여행을 보내줬어요. 정동진으로. 기차 여행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차 여행 보내줬어요. 그때 처음으로 애랑 떨어져 봤거든요. 그게 언제야? 애가 6학년인데. 나도 기억 안 나고 애도 기억 안 나. 애는 엄마랑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아이야, 얘는. 엄마 항상 옆구리에 여기 머리통 박아놓고 자는 애라. 엄마 없이 자본 적이 없는 아이고, 분리수면 자체도 해본 적이 없는 애. 다 문 잠가놓고 있으니까, 거실에서 자니까. 거기서 이제 멘붕이 딱 오더라고요. 그래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 표정이 단체로 헉 하시는 거예요. 이거는 애는 당연히 오니까 힘든데 새로운 공간 뭐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애는 당연히 힘든데 이건 엄마도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. 조금
걱정하는 마음이 좀 보였어요. 선생님들의 그런 신경 써주시는 그런 마음이 괜찮으실까 이런 느낌 좀 받았어요. 저도 좀 아차 싶더라고요. 뭐 배변 문제도 보통 배변 훈련을 하기에도 너무 나이가 많은 나이니까 그것도 지적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것도 조금 많이 찔림을 많이 받고, 그렇게 한 아주 생활 밀착된 내용들, 생활 습관, 이제 약의 정도, 무슨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아이를 이끌어내 주느냐, 이런 부분들, 그런 것만 면접을 한 4, 50분 했어요. 한 40분? 45분? 네. 아이가 문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도 한 번 한 적 있고, 거기 있는 물건을 막 하고, 돌아다니고, 이렇게 한 적도 있고, 네. 거기서도 이제 여지없이 엄마가 앉으라고 하면 안 앉고, 거기 있는 다른 남자 선생님이 앉아 그러니까, 잽싸게 가서 앉고, 하는 걸 그냥 보여줬고, 나가려고 하다가, 들어와. 아니야, 와서 앉아.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앉고,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, 저는 그 면접 시간이 조금 너무 생활 밀착된 내용들을 이제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압박 면접처럼 느껴지긴 했어요. 근데 그렇게 해야 그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를 받아서 데리고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주 저도 최대한 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말씀을 드렸고, 또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을 정말 세밀하게 이런 것까지 물어보대 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다 찝어서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제 그렇게 해서 40분 면접을 받고,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기분은 잘 본 것도 아니고 못 본 것도 아니다라는 기분이 들었어요.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거주 체험 일자가 정해졌고 오일을 받았어요. 이제 오일을 받고 그 날짜까지 짐을 어떻게 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옷에 택 붙이고 몇 개를 준비해야 되나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싱숭생숭한 날을 보내다가 이제 보냈는데, 거주 체험을 보내기 전에 이제 아이한테 엄마랑 떨어질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. 알아들을 일 만무하지만 거기 가면 누구누구가 있을 거고, 거기 가면 몇 명이랑 같이 놀 거고, 거긴 침대가 있고 거기는 남자 선생님이 있을 거고, 이런 거를 얘기를 했고, 엄마랑 며칠 밤 자고 만날 거고, 거기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잘 거고, 엄마 없이 자는 거니까 거기서 너 혼자 자야 되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지.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, 못 알아듣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걔를 위해서가 아니고 날 위해서 마음이 편하니까 얘기를 하긴 다 했어요. 말을 하면서도 속이 되게 불편했지만 얘기를 다 하긴 했어요. 그날 아침에 이제 학교를 보내고 그 시설에 가서 짐을 놓고 거주 체험 계약서를 쓰고 전 집에 오고, 아들은 학교를 하면서 학교를 그쪽 시설에 있는 선생님이 이제 데려가셨어요.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. 이틀밤 자고 3일째에 전화가 왔어요.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가 더 길게 체험을 일자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소를 하여야 될 것 같아요. 데리러 오실 수 있나요? 라고 하셔가지고 다급히 갔죠.
가서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신 내용이 뭐냐면 얘가 너무 잦은 배변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반에 1대 6이에요. 그러니까 장애인 인원수가 6, 선생님은 1명. 근데 여기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3분이 계서 3교대로 뭐 저녁 시간에 봐주시는 분, 뭐 오후 시간에 봐주시는 분, 뭐 이렇게 해가지고 8시간씩 이렇게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하교하고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배변을 막 3번 막 이렇게 했나 봐요. 그래서 막 잦은 배변 때문에 걔를 케어하고 변기에 앉혀보려고 노력하고 하시는 그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또 그 과정에서 걔가 가만히 있었겠어요? 새로운 공간에 왔으니까 물건도 다 꺼내고 이불도 다 꺼내고 막 했겠죠? 이제 뭐 그런 것들에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상황이니까 6명을 돌봐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을 돌볼 짬이 없을 정도로 막 했겠죠. 처음이니까 아마 더 힘드셨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잦은 배변이 힘들었고, 두 번째로는 얘가 처음 오는 공간이고 엄마가 없으니까 잠을 안 잔 거예요. 다음날 이제 학교 가서 부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여울이 학교 잘 갔죠? 이제 그랬더니 12시에 잠이 들었다. 그냥 잠이 든 게 아니고 그냥 기절. 피곤해서 기절 막 이렇게 해갖고 잠이 들어서 12시에 잤다 그러더라고요. 원래 집에서 요즘 자는 패턴이 한 8시 40분이면 애가 거의 막 졸려서 막 비몽사몽으로 미칠라 그래요. 막 이러는 거 막 내가 막 억지로 껴서 아니야 좀 더 버텨요. 9시 넘어야 돼. 막 9시 넘어야 돼. 내일 아침에 새벽 기상하려고 그래. 막 이러면서 막 애를 막 해가지고 막 9시 겨우 버텨갖고 자거든요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빨리 일어나면 6시 반, 늦게 일어나면 막 7시 반, 뭐, 건 10시간 정도는 자는 기분이 있거든요. 제가 느끼기로는. 근데, 그렇게 잠을 안 자고 버텼다는 거죠. 거기다 플러스, 얘는 신경정신과 약을 먹잖아요. 근데 그 약을 안 먹는다고 버텼나 봐요. 그래서 약도 안 먹었고, 약을 안 먹었으니 잠자는 게 더 힘들었을 거고. 그리고 그쵸. 그렇게 해서 4가지인 거죠. 잦은 배변, 수면 부족, 물건 꺼내기, 약 안 먹고. 그게 이제 하루는 어떻게 버텼는데 둘째 날까지 그러니까 새벽에 막 4시 일어났대요. 초저녁에 막 일찍 기절하셔가지고 새벽 4시에 깨신 그런 건가 봐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아이가 이틀을 그랬으니 3일째는 좀 자야 될 거 아니에요. 자야 선생님들도 뭘 일을 하든 같이 좀 쉼을 얻든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안 되니까 얘가 잦은 배변이 있으니까 속에 가스가 차고 배가 불편해서 응가를 못해서 잠을 못 자나? 속이 편하면 좀 자려나?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좌약을 넣고 아예 시원하게 배변을 하면 편하게 좀 잠을 푹 자라. 너무 이제 이틀 연속 그랬으니까 그 생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. 좌약을 넣어보겠다고 선생님들이 붙잡고 이제 시도를 하셨는데 거기는 같은 성별끼리 같은 층을 써요. 같은 성별에 있는 선생님이 같은 아이를 돌보고요. 그래서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이제 몇 명이서 붙잡고 했는데 워낙 힘이 세요, 저희 아들이. 웬만한 성인 저리 가라 하게 진짜 힘이 세서 그 힘센 아이를 붙잡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걸 하는 거를 다른 아이도 봤겠죠, 아마.
그리고 막 울고 난리치고 하는 거를 보면서 다른 아이들도 이제 놀랬겠죠. 그래서 자해가 있었대요, 다른 아이가. 많이 좋아진 아이였는데, 자해가 많이 좋아진 아이였는데, 그날 화가 좀 많이 나고, 자해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얘를 힘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야, 힘으로 이렇게 얘를 케어하는 건 아닌데? 라는 생각도 선생님들이 드셨던 것 같고, 약을 안 먹는 게 제일 또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고, 더 이상 이 체험을 유지하는 게 여러모로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연락이 오셨고, 데리러 갔는데, 뭐, 날짜를 못 채운 게 가장 아쉬웠죠. 아쉬웠고, 아이를 딱 보자마자 저도 아이랑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계신 선생님의 눈치도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냥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그냥 엉엉 이렇게 운 게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면서 그냥 계속 흐르는 거야.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아이를 만났고 애는 저 보자마자 표정이 좀 살짝 힘봤는데 표정이 씩 웃는 거예요. 그게 막 반가워서 엄마 이렇게 해서 반가워서 이렇게 웃는 게 아니고 됐어. 이제야 됐어. 뭐 이런 느낌. 뭔지 아시려나? 아, 성공했어. 이런 느낌. 씩 웃는 거예요. 속이 열이 받는 거, 킹 받는 거죠. 눈물이 뚝뚝 흘리는데도 킹은 받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인계를 해주셔야 되니까 인계하면서 저한테 해줘야 될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얘기들이. 얘기를 다 하지를 못했는데 엄마는 뚝뚝 눈물을 흘리고 애는 엄마 보자마자 캐리어 들고 가. 빨리 막 나가려고 해. 급해, 다 급해. 선생님이 차까지 막 쫓아 나오셔가지고도 막 얘기하시고 막 해주시고 어찌됐든 거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듣고 집에 갔어요.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자약한 게 있으니까 배변을 아주 시원하게 2번을 하시고 장렬하게 전사하셔가지고 한 7시 20분인가? 7시 40분에 잠이 들어서 한 12시간 자더라고요. 다음날 아침까지. 역사 이래 최고. 진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.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냥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얼굴이 푸석푸석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요. 고생했다. 많이 고생했네. 우리 아들 고생했네.